어이어이, 설마 그 볼품없는 녀석이 그때 내 아들인 거냐? 늙은 할망구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 어차피 머리도 나쁘겠지. 크크.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명문 대성고등학교의 입학식. 벚꽃 잎이 흩날리는 화려한 교문 앞에서 그 천박한 웃음소리는 유난히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주변에서 기념 촬영을 하던 학부모들이 일제히 눈살을 찌푸리며 이쪽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능글맞은 얼굴로 나를 깔아보는 이 남자, 나의 전남편은 자신에게 차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내 곁에 선 아들을 코웃음치며 비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 그는 알 턱이 없었다. 단 3초 뒤, 내 아들의 얼굴과 그 가슴팍에서 빛나는 어떤 것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시간을 조금만 되감아 보자. 내 이름은 미연. 올해로 56세가 되는 지극히 평범한 싱글맘이다. 온갖 고생을 다하며 키워온 외아들 유진이가 오늘 당당히 전국 최고 수준의 명문 진학고인 대성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여자 혼자 몸으로 뼈 빠지게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 하지만 새 교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나 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조금 넉넉한 사이즈의 교복 마이를 입은 유진이는 쑥스러운 듯하면서도 힘있는 눈빛으로 내게 그렇게 말해주었다. 유진아, 입학 축하해. 엄마는 정말 기쁘단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으며 나는 아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자, 저기 간판 앞에서 사진 찍자. 빨리 안 가면 줄이 길어질 거야. 우리가 대성고등학교 입학식이라고 적힌 커다란 입간판 줄에 서려던 바로 그때였다. 어라? 혹시 미연이 아니야? 등 뒤에서 소름 끼치도록 귀에 익은 끈적한 목소리가 고막을 울렸다. 뒤돌아본 내 시야에 들어온 것은 값비싸 보이는 회색 정장을 빼입은 초로의 남자. 그리고 그 팔에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화려한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는 새된 목소리의 여자였다. 강호. 내 입에서 무심코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틀림없었다. 15년 전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던 전남편 강호였다. 고등학교 수학교사였던 그는 옛날부터 자존심이 세고 자신보다 처지가 약한 사람을 깔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오만한 표정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었다. 역시 미연이 맞군. 야, 엄청 늙었네. 길에서 스쳐 지나가도 절대 못 알아볼 수준이야. 그에 비해서 내 옆에 있는 유라를 좀 보라고. 너랑 다르게 젊고 탱탱하잖아. 강호는 천박하게 웃으며 옆에 있는 여자의 허리를 끌어당겼다. 유라라고 불린 그 여자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듯 빤히 쳐다보더니 흥하고 코웃음을 쳤다. 어머나, 우리 강호 오빠 전처가 이런 할머니 같은 사람이었어. 왠지 불쌍해지네. 그 이름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15년 전의 끔찍한 기억이 흙탕물처럼 왈칵 솟구쳐 올랐다. 유라는 당시 고등학교 교사였던 강호의 제자였던 여자다. 그렇다. 강호는 18살이던 자신의 제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임신 중이던 나를 버린 뒤 그녀와 재혼한 것이다. 미연이 너 설마 저 찌질한 꼬맹이 입학식 때문에 여기 온 거냐? 강호는 내 등 뒤에 숨듯 써있는 유진이를 턱으로 가리켰다. 이런 전국구 톱 명문고에 내 자식이 붙었을 리는 없고 어차피 누구 들러리로 왔거나 근처에서 구경이나 하러 온 거겠지.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맞받아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았다. 하지만 유진이의 축하 자리에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다. 내가 묵묵히 견디는 것을 보고 전곡을 찔려 아무 말도 못한다고 착각한 것일까. 강호의 태도는 한층 더 기고만장해졌다. 애초에 41살 먹은 늙은 여자가 노산으로 낳은 애새끼 따위. 어차피 머리도 멍청하고 제대로 된 어른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건 옛날부터 정해진 이치라고. 크크. 그때 빨리 너랑 이혼하길 잘했지. 내 우월한 유전자는 유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확실하게 물려받았으니까 말이야. 주변 학부모들이 강호의 엄청난 망언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강호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득이양양하게 콧방귀를 뀌며 계속 웃어댔다. 하지만 그가 우월감에 젖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고작 수초에 불과했다. 내 등 뒤에 숨어있던 유진이가 천천히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뎌 강호 앞에 선 것이다. 유진이의 얼굴을 정면에서 본 순간 강호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의 비열한 웃음이 싹 가셨다. 핏기가 가시고 흑빛으로 변해가는 그의 얼굴. 벌어진 입이 뻐끔뻐끔 떨렸고 크게 떠진 두 눈은 유진이의 가슴팍,
교복 가슴 주머니에 달린 어떤 배지에 못 박혀 있었다. 설마 너, 그 얼굴, 그리고 그 배지는 15년 전, 내가 41세, 강호가 43세 때의 일이다. 우리는 결혼한 지 10년이 된 부부였다. 공립고등학교 수학교사였던 강호는 밖에서는 열정적이고 교육열 높은 선생님으로 통했지만 집 현관문만 닫으면 폭군 같은 가스라이팅 남편으로 돌변했다. 내가 돈 벌어서 먹여 살려주잖아. 넌 내 말만 듣고 불만 없이 집안일이나 하면 돼. 그것이 그의 입버릇이었고 나는 항상 그의 눈치를 살피며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숨을 죽이고 비동비동 사는 생활을 강요받았다. 그런 암흑 같은 나날 속에서 내게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다. 오랫동안 생기지 않던 아이가 41세의 나이에 임신이 된 것이다. 의사로부터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가슴 떨리는 기쁨과 안도감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걸로 식어버렸던 부부관계도 조금은 좋아질지도 모른다. 강호도 자기 핏줄인 아이가 생기면 분명 다정하고 아빠다운 얼굴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그런 옅은 기대를 품고 귀가한 그에게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다. 여보, 들어봐요. 나 임신했어요. 우리 아이예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나의 소박한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잔혹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다. 임신. 강호는 지긋지긋하다는 듯 혀를 차며 초음파 사진을 식탁 위에 툭 던졌다. 너 내 나이가 몇인지나 알아? 41살 할망구가 노산이라니 어차피 멀쩡한 애가 태어날 리가 없잖아. 머리가 나쁘거나 장애라도 있으면 내 커리어에 흠집만 난다고. 당장 지워. 창피해서 주변에 말도 못하겠네. 그런 우리 아이예요. 하나의 생명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강호는 더러운 쓰레기를 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나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난 우월한 인간이야. 내 우월한 유전자는 더 젊고 우수한 여자한테 남기고 싶단 말이야. 너같이 늙어빠진 여자의 유전자 따위. 내 완벽한 인생에 방해만 될 뿐이야. 나는 너무 큰 충격에 말을 잃었다. 목구멍이 콱 막히며 그대로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설마 자기 자식의 생명을 남편의 입으로 직접 저런 식으로 부정당할 줄이야. 그날부터 나는 점점 불러오는 배를 부여안고 홀로 침대에서 소리 죽여 밤새 우는 나날이 시작되었다. 강호는 배부른 여자를 보면 구역질이 난다며 쏘아붙였고 예전보다 더욱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임신 8개월의 몸이 된 어느 날의 일이었다. 강호가 갑자기 낯선 젊은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온 것이다. 당신, 그 사람은? 소개하지. 내 제자인 유라. 올해로 18살이야. 강호의 옆에 선 것은 밝은 갈색 머리에 화려한 화장을 한 전형적인 요즘 불량 여고생 같은 풍모의 소녀였다. 짧은 치마 밑으로 뻗은 다리가 묘하게 날 것 같았다. 그녀는 임신으로 붓고 초췌해진 내 모습을 보더니 킥킥거리며 얄밉게 웃었다. 엥? 이 사람이 사모님이에요? 왠지 강호쌤 엄마 같네요. 완전 웃겨. 어허, 유라야. 사실을 말하면 어떡해. 할망구가 불쌍하잖아. 강호는 주의를 주는 척하면서 유라의 허리에 능글맞게 손을 감았고 둘은 희죽희죽 마주보고 웃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학생을 집에 데려오다니. 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혼란스러워하는 내게 강호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미연아, 너랑은 이혼한다. 나 유라랑 재혼하기로 했거든. 유라 뱃속에는 내 아이가 있단다. 너 같은 늙은 여자의 아이가 아니라 젊고 탱탱한 유라의 아이야. 내 우월한 유전자를 남기기엔 이게 최고지.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남편이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그것도 18살 제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 심지어 임신까지 시켰다니. 만삭의 아내를 눈앞에 두고 태연하게 그런 말을 내뱉는 이 남자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 내가 납득할 것 같아요? 교사가 제자랑 불륜이라니 학교에 알려지면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파면당할 거라고요. 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그러자 강호는 여유만만하게 코웃음을 쳤다. 알려질 리가 있나? 난 다음 달부터 사립명문고로 스카우트 돼서 갈 거거든. 지금 있는 똥통 학교는 어차피 그만둘 생각이었어. 너같이 버림받은 여자가 하는 말 따위 아무도 안 믿을 거다. 아무튼 그러니까 너는 오늘 안으로 이 집에서 나가. 여긴 나랑 유라의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거니까. 위자료 같은 건 한 푼도 안 줄 거다. 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한 민폐 비용으로 퉁치는 걸로 알라고. 짐을 챙길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나는 커다란 배를 안고 옷 한 벌만 걸친 채 밤거리로 쫓겨났다. 수중에 있는 돈은 지갑에 든 단돈 몇만 원뿐.
의지할 친척도 없이 오갈 데를 잃은 나는 찬바람이 부는 공원 벤치에서 홀로 떨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는 소리 죽여 울었다. 그날 밤의 찬바람과 강호와 유라의 비웃음 소리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내 마음의 저주처럼 깊게 새겨져 있다. 그리고 현재 벚꽃이 흩날리는 대성고등학교 입학식장 앞. 15년 만에 재회한 강호는 그날 밤과 똑같이 나를 모욕하고 코웃음 치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그날 밤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설마 너 그 얼굴, 그리고 그 배지는 내 등 뒤에서 모습을 드러낸 유진이의 얼굴과 가슴팍의 배지를 본 순간 덜덜 온몸을 떨며 뒷걸음질 치는 강호. 나는 이 순간을 15년 동안 흙탕물을 삼키는 심정으로 버텨오며 줄곧 기다려왔다. 왜 그러시죠, 강호 씨? 뭘 보셨길래 그렇게 겁먹은 얼굴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짐짓 조용히 그렇게 묻자 강호 옆에 있던 유라가 눈치 없이 새든 목소리를 냈다. 참나, 강호 오빠. 왜 이런 늙은 아줌마 자식 보고 쫄고 그래? 빨리 식장으로 들어가자. 우리 천재 아들의 멋진 모습을 봐야 하잖아. 유라가 짜증스럽게 강호의 팔을 잡아 끌려던 그때였다. 유진이가 차가운 얼음장 같은 눈동자로 강호를 쏘아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그 밑바닥 교사입니까? 그 조용하고 무게감 있는 말이 방아쇠가 되어 이후 강호와 유라가 꿈꾸던 완벽한 인생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게 된다. 처음 뵙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그 밑바닥 교사입니까? 봄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유진이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강호의 고막을 가차없이 때렸다. 밑바닥 교사라고? 강호의 얼굴이 공포에서 순식간에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오랜 세월 교사라는 지위에 기대어 자신보다 약한 자를 깔보며 살아온 그에게 깔보았던 전처의 자식에게서 들은 그 한마디는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호는 분노로 떨면서도 유진이의 가슴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빛 배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옆에 있던 유라가 앙칼진 목소리를 내며 유진에게 대들었다. 야, 너 지금 우리 강호 오빠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강호 오빠는 말이야, 유명 사립고등학교 특목반을 맡고 있는 초엘리트 교사라고. 너 같은 흙수저 늙은이 자식이 함부로 입 놀려도 되는 상대가 아니란 말이야. 유라는 득을 양양하게 쏘아붙이더니 문득 유진이의 가슴팍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근데 그 금빛가의 촌스러운 배지는 뭐야? 우리 아들은 그런 거 안 달고 있던데. 어차피 인터넷에서 가짜라도 사서 허세 부리는 거겠지? 진짜 어미가 밑바닥이면 자식도 비참하네. 그만해, 유라야. 강호가 비명 같은 목소리로 유라를 제지했다. 그의 얼굴은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유라는 몰라도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강호에게는 그 황금 배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대성고등학교에서 가슴팍에 그 황금 배지를 다는 것이 허락된 자는 전교에서 단 한 명. 수천 명이라는 우수한 수험생들 사이에서 압도적 톱 성적을 기록한 수석 합격자에게만 주어지는 절대적인 천재의 증표였다. 말도 안 돼. 나와 유라의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내 아들 되기조차 이 고등학교에는 턱걸이로 예비 합격했는데, 그런데 왜? 강호의 머릿속에 격렬한 혼란과 질투가 소용돌이쳤다. 41세의 노산. 게다가 자신이 밑바닥이라고 깔보며 버린 여자의 자식. 그런 흙수저 환경에서 자란 꼬맹이가 전국 톱 대성고등학교의 수석일 리가 없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웃기지 마라. 강호는 이를 가득 물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다잡듯 목소리를 높였다. 미연이 너, 아무리 자기들이 비참하다 해도 가짜 배지까지 만들어서 허세를 부리다니 정말 최악의 부모군. 흙수저 애새끼가 대성고 수석이 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어차피 그 교복도 어디서 훔쳐왔거나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산 거겠지. 주변 학부모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저 사람 가짜 배지를 달고 있는 거야? 세상에 믿을 수가 없네. 경찰을 부르는 게 낫지 않아? 주위의 차가운 시선이 나와 유진이에게 꽂혔다. 그런데도 나는 한마디도 반론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곁에 선 아들의 옆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 15년간 누구보다 노력하고 누구보다 올곧게 자라준 유진이의 강인함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인 내가 굳이 나설 필요 따윈 어디에도 없었다. 나의 침묵을 정곡이 찔려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강호는 다시 시익 비열한 웃음을 띄었다. 거봐, 아무 말도 못하잖아.
부모가 그 모양이니 자식도 그 모양이지. 늙은 할망구의 썩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멍청한 애새끼는 당장 이 자리에서 꺼져라. 여긴 말이야, 우리 아들 같은 진짜 엘리트들이 오는 곳이라고? 강호가 의기양양하게 소리치며 유진이의 어깨를 밀치려고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빠, 엄마, 같이 가요. 혼자 먼저 가지마. 인파를 해치듯 한 소년이 종종 걸음으로 이쪽을 향해 다가왔다. 빳빳한 새 대성고 교복을 입은 약간 통통한 체격의 안경을 쓴 소년. 강호와 유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댁이었다. 어머, 댁이야. 이쪽이야. 지금 아빠랑 엄마가 이상한 거지들한테 엮여서 말이야. 유라가 기쁘게 손을 흔들었고 강호도 주인공 등장이라는 얼굴로 아들을 맞이하려 했다. 하지만 달려온 대기는 강호와 유라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눈앞에 서 있는 유진이의 모습을 시야에 포착하고 말았다. 대기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 손에 들려있던 입학식 안내 프린트물이 파사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대기야, 왜 그러니? 강호가 의아한 듯 물었지만 대기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듯했다. 대기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눈을 한 개까지 크게 뜨고 덜덜 치아를 부딪히며 유진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설마, 너는 왜, 전국 모의고사의 괴물이 왜 이런 곳에? 대기의 입에서 튀어나온 믿을 수 없는 말에 강호와 유라의 움직임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대체 아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전국 모의고사의 괴물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전국 모의고사의 괴물이라고? 아들 대기가 내뱉은 영문모를 말해 강호가 얼빠진 소리를 냈다. 유라도 입을 쩍 벌린 채 대기와 유진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대기의 얼굴은 아까까지의 혈색 좋던 모습이 거짓말처럼 창백해졌고 손끝까지 잘게 떨리고 있었다. 무리도 아니다. 그가 다니던 유명 입시학원에서 아무리 시험을 쳐도 아무리 밤을 새워 공부해도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으로 군림하던 이름.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전 과목 만점이라는 비정상적인 스코어를 계속해서 때려내는 전설적인 존재. 그가 바로 이 눈앞에 서 있는 유진이었으니까. 아빠,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학원 전국 모의고사에서 계속. 대기야 진정해라. 대기가 필사적으로 사실을 전하려 한 그 말을 강호가 짜증스럽게 말을 끊었다. 너 긴장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무슨 전국 모의고사의 괴물이야. 이 녀석들은 말이야. 내가 15년 전에 버린 실패작 전처랑 그 아들이라고. 강호는 코웃음을 치며 유진이를 가리켰다. 봐라. 저 흙수저 티 팍팍 나는 꼴을. 저런 밑바닥 환경에서 자란 애새끼가 너보다 머리가 좋을 리가 없잖아. 분명 내 우수함을 질투해서 널 협박하려고 드는 거다. 유라도 강호의 말에 화색을 띠며 대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 대기야. 저런 천박한 모자 따위 상대하면 안 돼. 어차피 전국 모의고사라고 해봤자 머리 나쁜 애들만 치는 똥통 수준 시험 얘기겠지. 우리 강호 오빠의 완벽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대기가 저런 늙은 여자의 자식한테 질 리가 없잖아. 유라의 새된 목소리가 조용한 벚꽃길에 울려 퍼졌다. 주변 학부모들이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시선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었다. 강호는 주위의 시선을 끄는 것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더욱 목소리 볼륨을 높였다. 미연이 너 아들한테 무슨 비겁한 짓을 시켜서 우리 대기를 속이려 한 거냐? 가짜 수석 배지 따위 달고 우리 아들을 기죽이려 해봤자 소용없다. 나는 밀려오는 분노를 필사적으로 가슴속에 억누르며 그저 묵묵히 강호를 응시했다. 여기서 내가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면 이 남자의 생각대로 될 뿐이다. 유진이의 영광스러운 날에 먹칠을 하는 것만은 절대 피해야 했다. 나의 침묵을 강호는 완전히 자기 입맛대로 해석했다. 하하, 봐라 유라야, 대기야. 전국을 찔려서 한마디도 반박 못하는 꼴 좀 봐라. 강호는 배를 움켜쥐고 천박하게 웃어댔다. 애초에 너희 같은 흙수저들이 무리해서 이런 영문고에 들어와 봤자 어차피 오래 못 버틴다고. 비싼 등록금도 못 내고 금방 자퇴하는 게 뻔하지. 우리 같은 선택받은 엘리트 가족과는 사는 세계가 다르단 말이야. 맞아. 거지 냄새 옮을 것 같으니까 빨리 어디로 가주지 않을래?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지네. 유라는 과장되게 손으로 얼굴 주변을 부채질하는 신용을 했다. 대기만이 부모의 광기 어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아니야. 그만해 하고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저었지만 강호와 유라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강호는 득의양양한 얼굴로 주변 학부모들을 향해 큰 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여자는 자기 아들에게 가짜 수석 배지를 달게 해서 본교의 품위를 더럽히려 하는 악질 크레임꾼입니다. 엘리트 교사인 제가 이 수상한 자들을 학교에 신고해서 당장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어머 무서워라, 가짜래요. 빨리 쫓아내줬으면 좋겠네. 하는 동조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강호는 득의양양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탭하려 했다. 나와 유진이는 완전히 주위로부터 고립되어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리고 말았다. 하지만 강호가 전화를 걸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누가 수상한 사람이라고요? 갑자기 우리 등 뒤에서 늠름하고 무게감 있는 초로의 남성 목소리가 울렸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주변 학부모들이 헉하고 숨을 삼키며 쫙 길을 비키듯 뒷걸음질 쳤다. 저분은 거짓말이지? 저분이 왜 여기에? 강호도 스마트폰 화면에서 고개를 들어 목소리의 주인을 본 순간 방금 전까지의 거만했던 태도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치 뱀 앞에 개구리처럼 눈을 까뒤집고 굳어버렸다. 고동만 이사장님. 나타난 것은 이 대성고등학교의 절대 권력자이자 교육계의 거물로도 이름난 대성학원의 이사장 겸 교장인 고동만 선생이었다. 과연 이사장은 누구의 편일까? 그리고 이 뒤 강호의 하찮은 자존심은 산산조각으로 박살나게 된다. 누가 수상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 중후한 목소리의 주인은 백발을 깔끔하게 넘기고 위험에 찬 아우라를 뿜어내는 초로의 남성이었다. 함대 대성학원의 톱 이사장 겸 교장인 고동만 선생이다. 아까까지 나와 유진이를 깔보며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강호의 태도가 순식간에 돌변했다. 아유, 이거 고동만 이사장님을 처음 뵙습니다. 저는 서울의 사립 성운고등학교에서 특목반 주임을 맡고 있는 강호라고 합니다. 강호는 마치 사극의 간신배처럼 손을 비비며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굽실굽실 고개를 숙였다. 그 역겨울 정도의 태세 전환에 나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혐오감을 느꼈다. 고동만 이사장은 굽실거리며 다가오는 강호를 일별한 뒤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우리를 둘러싼 군중을 둘러보았다. 입학식 전에 꽤 소란스러운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겝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강호가 재빨리 입을 열었다. 이사장님. 귀에 담기도 불결하시겠지만 사실 이 빈티나는 여자와 아들이 학교 부지 내에 무단으로 침입한 수상한 자들입니다. 강호는 나를 가리키며 한층 더 과장되게 몸짓을 섞어 떠들어댔다. 어처구니없게도 이 꼬맹이는 가짜 수석 배지를 가슴에 달고 본교의 신성한 입학식을 모독하려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교사인 제가 보아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유라도 강호의 팔에 매달리며 콧소리 섞인 아양 떠는 목소리로 동조했다. 맞아요. 이사장님, 이 사람들 말이에요. 아까부터 저희 같은 엘리트 가족한테 시비를 걸어서 정말 명문대성고의 품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강호와 유라의 말을 들은 주변 학부모들이 다시 수군수군. 그러나 명확한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노려보기 시작했다. 어머, 이사장님 앞에서 저런 거짓말을. 역시 가짜였구나. 어쩜 저리 비상식적인 모자일까. 이사장님, 당장 경찰을 불러서 끌어내주세요. 사방에서 날아오는 차갑고 찌르는 듯한 말의 화살. 완전히 우리가 악당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버렸다. 나는 다리가 풀릴 것 같은 것을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다. 어쩌지? 이대로 가다간 유진이가 정말로 수상한 사람으로 쫓겨나게 생겼어. 반박해야 해. 오해를 풀어야 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주위의 압도적인 압박감과 공포에 목이 바짝 말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내가 반론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있는 것을 보고 강호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주변에 들리지 않게 내 귓가에 대고 노골적으로 속삭였다. 어이, 할망구. 이걸로 디엔드. 네네. 너 같은 밑바닥 쓰레기가 우리 엘리트들과 같은 공기를 마시려 하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거라고. 자, 빨리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해. 그럼 경찰에 넘기는 것만은 봐줄 테니까. 크크. 그 굴욕적인 말에 나는 가득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입안이 찢어져 비릿한 피맛이 퍼졌다. 억울했다. 이런 남자에게 15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짓밟히다니. 가짜 배지라고요? 고동만 이사장이 낮고 살벌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표정은 매우 험악했고 조용한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사장은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유진의 눈앞까지 다가왔다. 이사장님, 이미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당장 이 쓰레기들을 끌어내겠습니다. 강호가 득이양양하게 외치자 멀리서 2명의 건장한 경비원이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안 돼, 만지지 마요. 나는 순간적으로 양팔을 벌려 유진이를 감싸듯 앞으로 나섰다.
내가 아무리 비참한 꼴을 당하더라도 유진이의 미래만큼은 절대 지켜야 한다. 하하하, 꼴사납군, 미연이. 자, 경비원 아저씨. 저 늙은 여자랑 꼬맹이를 빨리 밖으로 질질 끌어내주세요. 강호의 새된 웃음소리가 벚나무 아래에 울려 퍼졌다. 경비원의 굵은 팔이 내 어깨를 힘주어 잡으려고 뻗어왔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공기를 찢는 듯한 이사장의 일갈이 울렸다. 경비원들의 움직임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딱 멈췄다. 강호도 얼빠진 입을 쩍 벌렸다. 이사장님, 왜 멈추시는 겁니까? 저 녀석들은 수상한... 이사장은 강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에게 감싸이듯 서 있던 유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험악했던 이사장의 얼굴에 순식간에 경악의 빛이 번져가는 것이었다. 자, 자네는 설마... 고 이사장의 목소리는 명백히 떨리고 있었다. 그 냉철하고 위험에 찬 대성고의 톱이 한 소년을 앞에 두고 마치 믿을 수 없는 기적이라도 본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것이다. 이사장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강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이사장은 떨리는 손을 뻗어 유진이의 가슴팍에서 빛나는 황금 배지에 살며시 손을 댔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귀를 의심할 만한 믿을 수 없는 말을 입에 담은 것이다. 설마 자네가 그 신동, 이유진 군인가? 이사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진 벚나무 길에 울려 퍼졌다. 신동! 강호가 얼빠진 소리를 냈다. 유라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사장과 유진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이사장은 마치 귀중한 보물이라도 다루듯 양손으로 유진의 어깨를 살포시 감쌌다. 그 눈에는 희미하게 눈물마저 고여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 틀림없어. 원서 사진에서 본 그 총명한 눈동자. 자네가 우리 대성학원 역사상 최고 성적으로 수석 합격을 이뤄낸 이유진 군이군. 꼭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네. 그 말에 주변 학부모들 사이에서 에엑 하는 커다란 함성이 터져나왔다. 무리도 아니다. 대성고의 입시는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거기서 역대 최고 성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천재라는 뜻이다. 이사장님,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겁니다. 강호가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며 허둥지둥 끼어들었다. 이 녀석들은 가짜입니다. 이 여자는 제가 15년 전에 버린 밑바닥 늙은 여자라고요. 그 아들이 대성고 수석이 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 진짜 이유진이라는 학생의 이름을 사칭하고 있는 겁니다. 강호는 필사적이었다. 자신이 깔보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아득히 높은 곳에 있다니 그의 알량한 자존심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사장은 강호를 차갑게 쏘아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착오 따위 있을 리가 없지. 나는 입시 채점 결과를 본 날부터 이 학생의 답안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다네. 전 과목 단 한 문제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만점. 그뿐만이 아니야. 서술형 문제의 답안은 대학교 교수진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훌륭한 논리 구성이었어. 이런 아름다운 답안을 쓸 수 있는 건 대한민국 전체를 뒤져도 이 학생 단 한 명뿐이라네. 전 과목 만점. 강호의 다리가 푹 꺾일 뻔했고 옆에 있던 유라가 황급히 부축했다. 그리고 이 황금 배지,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야. 이사장은 유진의 가슴팍에서 빛나는 배지를 가리켰다. 이 배지 뒷면에는 역대 수석 합격자의 이름과 시리얼 넘버가 새겨져 있지. 물론 그가 달고 있는 것은 올해 새롭게 각인된 진품 중의 진품이라네. 그가 입학식 선서를 위해 지난주 학교를 방문했을 때 내가 직접 건네준 것이니까 말이야. 이사장의 결정적인 증언에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반전되었다. 아까까지 우리를 차가운 눈으로 보던 학부모들이 이번엔 일제히 경악과 선망의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의 칼끝은 순식간에 강호 부부를 향했다. 어머, 저 남자 사람. 수석 학생을 수상한 사람 취급한 거야? 밑바닥 여자니 뭐니 하더니 제일 밑바닥은 저 부부 아니야? 자기 아들의 동급생. 그것도 수석한테 저런 막말을 하다니 교육자 자격도 없네. 수군수군하는 속삭임이 이번엔 강호 부부를 사면초가로 몰아넣고 있었다. 강호는 폭포수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입을 뻐끔거리며 말을 잃고 있었다. 유라도 아까까지의 기세등등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강호의 등 뒤에 숨어 작게 떨고 있었다. 자, 강호 선생이라고 했나? 이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강호를 노려보았다. 본교가 자랑하는 수석 학생에게 근거 없는 시비를 걸고 뻔뻔하게 경비원까지 불러 쫓아내려 했다.
이건 대성학원에 대한 중대한 모욕 행위로 받아들여도 되겠지? 히익,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오해를 해서. 강호는 완전히 겁에 질려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침묵을 지키던 유진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해라고요? 유진의 조용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강호의 심장을 꿰뚫듯 울렸다. 유진은 강호의 겁먹은 얼굴을 똑바로 응시한 채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은 아까 저희 어머니를 41살 할망구가 노산으로 낳은 아이는 머리가 나쁘다, 썩은 유전자라며 모욕했죠. 그리고 본인의 아들을 완벽한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그게. 강호는 시선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다. 유진은 강호의 아들인 대기 쪽을 힐끗 보았다. 대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덜덜 떨면서 있었다. 대기라고 했죠. 대기 학생이 다니던 시대학원 전국 모의고사. 저도 그 애와 같은 반에서 시험을 쳤습니다만 그 애가 제 성적을 한 번이라도 뛰어넘은 적이 있었습니까? 대기는 흠칫 어깨를 떨더니 울상을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없어요. 유진이는 계속 전국 1등이었고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상위권의 벽을 넘을 수가 없어서. 대기 이 자식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강호가 사색이 되어 아들에게 고함을 쳤지만 이미 아무런 위험도 없었다. 유진은 차갑게 웃었다. 이게 현실입니다. 강호 씨. 당신이 밑바닥이라고 깔보던 우리 어머니는 여자 혼자 몸으로 저를 키웠고 그 누구보다 깊은 애정으로 저를 지탱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유전자와 애정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우월한 유전자라는 게 도대체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군요. 15년간 나를 올가매던 저주의 말이 유진의 논리 정연한 말에 의해 보기 좋게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말문이 막혀 그 자리에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강호. 하지만 유진의 반격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그리고 강호 씨. 유진은 마치 사냥감을 몰아붙이는 사냥개처럼 날카로운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은 아까 본인을 성운고등학교의 특목반 주임이라고 소개했죠? 그래.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강호는 마지막 자존심에 매달리듯 허세를 부리며 가슴을 폈다. 유진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어떤 화면을 띄워 강호에게 보여주었다. 성운고 특목반 주임. 당신이 그 강호 씨였군요. 이거 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는데요. 유진의 스마트폰에 띄워진 어떤 화면을 본 순간 강호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목구멍에서 히익하는 비명과도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바보 같은. 왜 네가 그 화면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강호는 유진의 스마트폰을 가리키며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벌벌 떨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핏기를 잃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왈칵 쏟아지고 있었다. 유진은 서늘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휙 돌려 주변 학부모들과 이사장도 볼 수 있게 화면을 들어 올렸다. 이건 당신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성운고등학교 학생들이 개설한 익명 고발 계정입니다. 요 며칠 SNS에서 꽤 많이 퍼지고 있던데 본인은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고발이라고? 고동만 이사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유진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말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특목반 주임 강호쌤. 자기 말 안 듣는 학생은 뒤에서 추천서 명단에서 뺨. 마음에 드는 여학생 방과 후에 따로 불러서 성희롱 발언 존나함. 진짜 개극혐. 부모 직업이랑 연봉으로 대놓고 학생들 차별함. 흑수저는 오지 말라고 태연하게 짓거림.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육자로서 만번 죽어 마땅한 짓 아닌가? 고 이사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낮게 떨렸다. 아닙니다. 전부 조작입니다. 강호는 양손을 허우적거리며 필사적으로 목청을 높였다. 저를 시기하는 나고자 학생들이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적어 올린 것뿐입니다. 저는 성운고에서도 톱클래스에. 변명은 추하네요, 강호씨. 유진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강호의 말을 싹둑 잘랐다. 이 계정에는 당신이 특정 학생을 협박하는 음성 데이터와 부적절한 카카오톡 캡처본까지 전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조작이라고 한다면 경찰이나 교육청에 조사해달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겠지요? 그건. 강호는 말문이 막혀 부들부들 입술을 떨었다.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적힌 내용이 모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주변 학부모들의 시선은 이제 격려를 넘어 혐오로 변해 있었다. 최악이야. 학생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런 남자가 교사라니 말세네. 우리 애가 성운고 안 가서 천만다행이다. 수군거리는 비난의 목소리가 무수한 바늘이 되어 강호를 찔러댔다.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약자를 깔보고 짓밟아온 남자의 당연한 말로다. 나는 15년간 가슴속에 얹혀있던 검은 진흙이 조금씩 정화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유진의 추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고발 계정에는 아주 흥미로운 댓글도 있더군요. 유진은 화면을 스크롤하여 어떤 게시글 하나를 소리내어 읽었다. 강호쌤 지금 부인이 예전 제자라며? 전처가 임신 중이었는데 불륜해서 뺏어서 결혼했다는 소문 진짜였네. 그 말이 울려 퍼진 순간 이번에는 옆에 있던 유라가 꺄악 하고 짧은 비명을 질렀다. 잠깐. 왜 내 얘기까지 적혀 있는 거야? 누구야 이런 거 쓴 게. 유라는 패닉에 빠져 강호의 팔을 팡팡 때렸다. 오빠, 어떻게 좀 해봐. 이런 거 동네 엄마들한테 들키면 나 쪽팔려서 동네 어떻게 돌아다녀. 시끄러워. 지금 그게 문제야? 강호는 매달리는 유라를 짜증스럽게 뿌리쳤다. 젠장, 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난 엘리트란 말이야. 이런 데서 밑바닥 모자 따위한테 우스운 꼴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강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반쯤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방금 전까지 엘리트 가족 행세를 하던 부부의 너무나도 꼴사나운 내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아들 대기는 결국 견디다 못했는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제 충분합니다. 고동만 이사장이 조용하게 그러나 절대적인 위험을 담아 선언했다. 강호 선생, 당신은 우리 대성학원의 학생과 학부모를 모욕했고 나아가 본인의 근무지에서도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더 이상 이 신성한 입학식 장소를 더럽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네. 이사장이 뒤에 대기하고 있던 경비원들에게 눈짓을 하자. 2명의 건장한 경비원이 강호와 유라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아까까지 나와 유진을 쫓아내려던 경비원이 이제는 강호 부부를 배제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야, 놔. 만지지 마. 강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경비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됐어. 이런 흑수저나 모이는 입학식 따위 내가 안 와. 대기야, 가자. 집에 간다. 강호는 울고 있는 아들을 억지로 잡아 끌며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등을 돌렸다.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자신들의 수치만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꼬리를 말고 도망치는 그 뒷모습은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고 비참했다. 이걸로 드디어 끝이구나. 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허, 강호 선생.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니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강호 부부가 도망치려던 앞쪽, 벚나무 가로수 너머에서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이쪽을 향해 걸어오는 한 인물이 있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에서 간 내린 듯한 그 인물을 본 순간 도망치려던 강호의 발이 땅에 꿰매진 듯 딱 멈췄다. 최 이사장님. 강호의 입에서 절망에 찬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강호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성운고등학교의 이사장이었던 것이다. 어째서 무관해야 할 성운고의 토비 대성고 입학식에 나타난 것일까? 그리고 이 우연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등장의 이면에는 한층 더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최민석 이사장님이 왜 여기에? 강호가 근무하는 성운고등학교의 절대 권력자 최 이사장. 백발을 말끔히 넘기고 고급스러운 쓰리피스 정장을 빼입은 그의 모습은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강호는 도망치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굽실굽실 고개를 숙였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니, 실은 아들 입학식이었습니다만 갑자기 제가 몸이 안 좋아져서요. 강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변명을 늘어놓았다. 자신이 SNS에서 대형 사고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 이사장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이 그의 헤엄치는 시선에서 빤히 보였다. 하지만 최 이사장은 강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지나쳐 대성고의 고동만 이사장 앞으로 나아갔다. 고 교장, 늦어서 미안하네. 내빈 축사 전에 잠시 집안 쓰레기 청소 좀 해야 할 일이 생겨서 말이야. 아이고, 최 이사장. 바쁜 와중에 발걸음해 주어 감사하네. 두 학교의 수장은 오래된 벗처럼 굳게 악수를 나누었다. 성운고의 이사장과 대성고의 이사장이 아는 사이라니. 내가 놀라서 바라보고 있자 최 이사장은 휙 뒤를 돌아 냉혹한 눈빛으로 강호를 쏘아보았다. 강 선생, 방금 몸이 안 좋다고 했나? 네, 심한 두통이. 그렇군. 그건 분명 어젯밤부터 SNS에 퍼지고 있는 자네의 악행들을 보고 식은땀을 너무 흘린 탓이겠지.
강호의 목구멍에서 개구리가 짓밟힌 듯한 비명이 새어나왔다. 이 사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를 시기하는 나고자 놈들의 악질적인 조작. 입 닥치게. 최 이사장의 호통이 공기를 찌릿하게 울렸다. 유라와 대기마저 흠칫 어깨를 움츠리며 뒷걸음질 쳤다. 조작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오늘 아침 내 개인 메일로 고발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거기에는 자네가 특정 학부모들에게서 촌지를 받아 챙긴 은행 계좌 내역, 여학생에게 한 성희롱 녹음 파일, 그리고 15년 전 제자였던 현재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조강지처를 부당하게 내쫓았다는 과거 이력까지 꼼짝 못할 증거들과 함께 전부 정리되어 있었네. 강호의 얼굴이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나는 놀라움에 숨을 삼켰다. 현재의 비리뿐만 아니라 15년 전 나에게 했던 짓까지 완벽한 증거로 정리되어 있다니. 대체 누가 그런 짓을. 저는 모함당한 겁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 위조 데이터를. 강호가 미친 듯이 소리치자 최 이사장은 얼음 같은 목소리로 선고했다. 위조가 아니야.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있는 지인에게 확인시킨 결과 음성도 계좌 기록도 일체의 조작은 없었네. 즉 100% 사실이라는 거지. 강호는 마침내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옆에 있던 유라도 거짓말이야. 그럼 오빠 잘리는 거야? 내 사모님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건데? 하며 반쯤 실성한 상태가 되었다. 강 선생은 오늘부로 파면일세. 여죄를 포함해 조만간 경찰 조사도 들어가게 될 테니 각오 단단히 해두게. 최 이사장의 비정하지만 당연한 사형 선고였다. 15년간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약자를 짓밟아온 남자가 지금 완전히 모든 것을 잃었다. 그 광경을 눈앞에 두고도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비참한 말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나저나 최 이사장이 목소리 톤을 낮추며 내 옆에 선 유진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 완벽한 고발 리포트를 설마 고등학생 갓된 자네가 혼자서 만들어내고 철통 같은 내 개인 메일 주소까지 알아내서 보낼 줄은 몰랐네. 고 교장한테서 올해 우리 학교 수석이 어마어마한 괴물이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정말 무서운 정보 수집 능력이야. 강호가 감전된 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나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옆에 아들을 바라보았다. 유진아, 네가 이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야? 유진은 내 물음에 다정하게 미소 짓더니 다시 차가운 눈동자로 바닥에 엎드린 강호를 내려다보았다. 네, 이 남자가 언젠가 어머니에게 접근해 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남자의 뒷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먼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 인간이라 놀라긴 했지만요. 너, 이 자식, 고작 할망구의 애새끼 주제에 내 완벽한 인생을 박살낸 거냐. 강호가 핏발선 눈으로 일어나 미친 듯이 유진에게 덤벼들려 했다. 경비원이 재빨리 강호를 제압해 바닥에 짓눌렀다. 유진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바닥에 납작 엎드린 강호를 향해 더욱 절망적인 말을 내뱉었다. 당신의 인생을 박살낸 건 당신 자신의 썩어빠진 본성입니다. 그리고 제 조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강호 씨, 당신 유라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대기가 정말 자기 피를 이어받은 우월한 유전자라고 믿고 있습니까? 강호의 발버둥이 딱 멈췄다. 그리고 강호의 등 뒤에 선 유라의 얼굴에 방금 전까지의 패닉과는 다른 명백한 공포와 절망의 빛이 떠오른 것이다. 이 뒤 유진의 입에서 튀어나온 최대의 사실에 의해 강호와 유라는 진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대기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바닥에 짓눌린 강호는 유진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청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직후 번쩍 정신을 차린 듯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웃기지 마라. 대기는 틀림없는 나와 유라 사이에서 태어난 내 아들이다. 내 우월한 유전자를 확실하게 물려받았다고. 너 같은 밑바닥 흙수저가 궁지에 몰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강호는 침을 튀기며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그에게 있어 대기가 자신의 피를 이은 우수한 아들이라는 사실은 나를 버리고 젊은 여자에게 달려간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최후의 그리고 절대적인 버팀목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강호의 험악한 기세와는 대조적으로 등 뒤에 서 있던 유라의 모습은 명백히 이상했다. 아니야. 무슨 헛소리야. 저 꼬맹이. 오빠, 저런 밑바닥 놈이 지어낸 얘기 절대 믿으면 안 돼. 유라는 뒤집힌 목소리로 소리치며 강호의 등 뒤에 숨어 덜덜 떨고 있었다. 아까까지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얼굴엔 핏기라곤 전혀 없었다.
마치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될 폭탄 스위치가 눌려버린 것처럼 유진은 강호의 고함 소리에도 유라의 비명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저 서늘한 시선을 두 사람에게 보내고 있었다. 강호 씨, 당신은 아까부터 우월한 유전자라고 떠들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봐서 대기의 성적 어디가 우수하다는 겁니까? 대성고에 합격했잖아. 충분히 우수하잖아. 그 애는 합격자 정원 꼴찌, 즉 턱걸이 예비 합격생입니다. 게다가 학원 성적도 만년 하위권. 아까 그 애 본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상위권의 벽을 넘을 수 없다고. 유진의 담담한 지적에 대기는 옴찔 어깨를 떨며 고개를 숙여버렸다. 그건 어쩌다 대기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이고 앞으로 내 유전자가 각성해서. 강호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유진은 가차없이 말을 이었다. 학력뿐만이 아닙니다. 외모도 그래요. 강호 씨는 마른 체형에 예민한 얼굴선이지만 대기 학생은 골격이 떡 벌어지고 약간 통통한 체형이죠. 눈매도 당신과는 전혀 안 닮았습니다. 15년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강호는 말문이 막혔다. 정곡이었다. 사실 강호 자신도 커가는 대기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자신을 닮지 않았다는 작은 위화감을 안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완벽한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눈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만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유라가 양손으로 귀를 틀어막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대기는 강호 오빠 아이야. 15년 전 오빠랑 사귈 때 생긴 아이란 말이야. 제발 오빠, 내 말 믿어. 유라는 눈물범벅으로 강호에게 매달리려 했다. 하지만 강호는 유라의 팔을 난폭하게 뿌리쳤다. 강호의 얼굴에 명백한 의심의 빛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유라 너 왜 그렇게 초조해하는 거냐? 초조하다니 그런 거. 진짜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있으면 되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강호의 날카로운 추궁에 유라는 숨을 헉들이 마시며 더욱 창백해졌다. 유진은 내분을 일으킨 가련한 부부를 차갑게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다시 스마트폰을 꺼냈다. 유라 씨, 당신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은 과거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릴까요? 안 돼, 제발. 유라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말았다. 15년 전, 당시 18살이었던 유라 씨는 담임이었던 강호 씨와 불륜 관계였습니다. 강호 씨는 젊고 탱탱한 제자를 손에 넣었다며 들떠 있었던 모양입니다만 유라 씨, 당신은 강호 씨 말고도 동시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죠. 뭐라고? 강호가 눈을 한 개까지 크게 뜨고 유라를 노려보았다. 상대는 유라 씨와 같은 고등학교 동급생. 노란 머리에 덩치가 크고 항상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던 불량 서클의 일진 남학생 태성이. 당신은 강호 씨와 모텔에 가는 한편 그 동급생의 집에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거짓말이지 유라 너.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서 그 양아치 새끼랑도 굴러먹었다는 거야? 강호의 노호가 울려 퍼졌다. 유라는 고개를 미친 듯이 가로저었지만 이미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는 상태였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유라 씨는 어느 쪽의 아이인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돈도 지위도 없는 양아치 동급생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자신에게 푹 빠져있는 교사 강호 씨의 아이라고 우기는 편이 자기 인생에 더 유리했겠죠. 틀립니까? 주변 학부모들 사이에서 꽃뱀이네 완전 역겹다라는 혐오의 찬 수군거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성운고 최 이사장도 대성고고 이사장도 이 엄청난 막장 전개에 질린 듯 한숨을 쉬고 있었다. 아니야.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 틀림없다고. 강호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는 공포에 발악하듯 울부짖었다. 증거를 대. 내 녀석이 멋대로 지어낸 망상 따위에 내 인생이 부서질까 보냐. 증거요? 유진은 마치 그런 대사를 기다렸다는 듯 열고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단단히 밀봉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물론 준비해 두었죠. 이것이 강호 씨가 15년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완벽한 인생의 완전한 정답지입니다. 서류 봉투를 본 순간 유라는 하고 절망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버렸다. 유진의 손에 들린 단단히 밀봉된 서류 봉투. 그것을 향한 강호의 시선은 마치 스신의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건 강호의 목구멍에서 바짝 마른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느 민간 감정기관에 의뢰한 DNA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서 원본입니다.
유진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대기와는 같은 학원이었으니까요. 그 애가 자습실 쓰레기통에 버린 빈 페트병을 구하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호 씨의 검체는 당신이 매일 아침 성운고 근처 편의점에 버리는 커피 종이컵에서 채취했습니다. 너 언제부터 그런 뒷조사를? 말했잖아요. 당신이 언젠가 어머니에게 접근해올 때를 대비해 몇 년 전부터 줄곧 준비해왔다고요. 유진은 서류 봉투를 뜯고 그 안에서 두툼한 감정서를 꺼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천천히 강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자, 강호 씨, 당신 눈으로 직접 당신의 그 우월한 유전자의 진실을 확인하시죠. 강호는 마치 뜨거운 쇳덩이를 만지듯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감정서를 받아들었다. 주변의 학부모들도 이사장들도 그리고 나도 마른 침을 삼키며 강호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호의 시선이 지면에 인쇄된 글자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 내려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정결과 항목의 시선이 닿은 순간 강호의 두 눈이 번쩍 뜨이고 입에서는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손에서 감정서가 힘없이 미끄러져 떨어져 봄바람에 날려 바닥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거기에는 무정하게도 이렇게 똑똑히 인쇄되어 있었다. 검사자 A 강호와 피검사자 비대기의 친생자 관계 확률은 0%임. 0%. 거짓말. 거짓말이야. 강호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는 듯한 눈으로 바닥에 떨어진 감정서와 유라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대기가 내 자식이 아니라니, 내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엘리트 아들이 아니라니. 이제 못 숨기겠네. 갑자기 뒤에서 웅크리고 있던 유라가 새된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이제 발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깨달은 모양이었다. 아까까지의 겁먹은 태도는 싹 사라지고 야차같이 무서운 얼굴로 강호를 쏘아보았다. 그래, 저 검사서 결과대로 대기는 오빠 자식 아니야. 대기의 진짜 아빠는 예전에 사귀었던 일진 오빠 태성이라고. 유라 너. 여태껏 날 속였던 거냐. 강호의 얼굴이 분노와 절망으로 검붉게 물들었다. 속은 쪽이 등신이지. 유라는 강호의 얼굴에 침을 뱉을 듯한 기세로 폭언을 쏟아냈다. 애초에 18살이던 내가 띠동갑 넘게 나이 차이나고 아재 냄새 쩔게 나는 키모이 기분 나쁜. 아저씨 애를 왜 낳겠어? 난 그냥 오빠의 교사라는 안정적인 타이틀이랑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어린 여자애가 띄워주니까 자기가 아직도 먹히는 줄 착각한 불쌍하고 멍청한 호구 아저씨 주제에 그 모욕적인 말은 강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자신이 선택받은 엘리트라고 굳게 믿고 나를 늙은 밑바닥이라고 깔보며 버렸던 남자는 사실 18살 꼬맹이에게 현금 인출기로 이용당하며 남의 자식을 15년 동안이나 자기 자식으로 굳게 믿고 키워온 단순한 삐에로에 불과했던 것이다. 널 용서 못해. 난 널 위해 미연이를 버리고 태어날 내 진짜 자식까지 죽이면서. 강호는 핏발선 눈으로 유라에게 덤벼들려 했지만 경비원들에게 강하게 짓눌려 바닥에 얼굴을 문지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내가 알게 뭐야. 오빠가 맘대로 그 아줌마 버린 거잖아. 전부 오빠가 자업자득으로 저지른 짓이라고. 유라도 지지 않고 독설을 퍼부었다. 나는 그저 말없이 그 추악한 말다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반박할 마음도 동정할 마음도 들지 않았다. 15년 전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비웃으며 떠나갔던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대중의 면전에서 서로를 헐뜯으며 꼴사납게 자멸해가고 있다. 그저 조용히 그 광경을 눈에 새길 뿐이었다. 그럼 난 대체 누구 아들인 건데? 대기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오열했다. 자신이 엘리트 아들이 아니라 돈을 노린 꽃뱀과 일진 양아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15세 소년에게는 너무나도 잔혹한 현실이었다. 이걸로 강호 씨의 완벽한 인생이라는 도금은 완전히 벗겨져 나갔군요. 유진은 서늘한 눈을 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린 강호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의 그 우월한 유전자는 허상이었고 현재 지위는 모두 비리로 얻어낸 것. 그리고 아내에게는 배신당하고 끔찍이 아끼던 아들은 남의 자식이었죠. 강호는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미 완전히 마음이 꺾여버린 듯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런 강호에게 결정타를 날렸다. 하지만 강호 씨, 아직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죠. 강호가 멍한 눈으로 유진을 올려다본다. 당신이 15년간 우리 어머니에게서 도망쳐온 법적인 책임 말입니다. 유진은 그렇게 말하며 등 뒤에 벚나무 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기다리셨습니다. 이쪽입니다. 유진의 신호에 대답하듯
벚나무 가로수 저편에서 검은 정장을 빼입고 날카로운 눈매를 한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이쪽으로 다가왔다. 그 남성의 가슴팍에는 금빛의 변호사 해바라기, 배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과연 유진이 불러들인 이 변호사의 목적은 무엇일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유진 군. 그리고 미연님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진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검은 정장의 남성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렇게 통성명하더니 땅바닥에 엎드린 강호 눈앞에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법무법인 진우 대표 변호사라는 중후한 글씨가 강호의 눈을 찔렀다. 변호사라고? 강호는 마치 뱀을 마주한 개구리처럼 쉰소리를 냈다. 김 변호사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뭉치를 꺼내 훌훌 페이지를 넘겼다. 강호 씨. 당신은 15년 전, 당시 18세였던 제자 유라 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임신 중이던 조강지처 미연님을 일방적으로 집에서 내쫓았죠. 이는 명백한 악의적 유기이며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웃기지 마라. 강호는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며 울부짖었다. 15년 전 일이라고. 진작에 공소시효 끝났잖아. 이제 와서 그런 옛날 일로 돈을 뜯어내려 한들 내겐 안 통한다. 강호는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변호사가 나와서 순간 쫄았지만 자신의 얕은 법적 지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갑게 강호를 내려다보았다. 시효 말씀이십니까? 유감스럽지만 강호 씨, 당신의 그 얄팍한 도피를 허락하지 않기 위해 유진 군이 몇 년 전부터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두었답니다. 뭐라고? 강호의 얼굴에서 다시 핏기가 싹 가신다. 유진 군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직접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과거의 책임에서 도망칠 수 없도록 내용 증명 발송이나 법원 조정, 신청 등 시효를 갱신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를 비밀리에 그리고 완벽하게 완료시켜 두었죠. 중학생 꼬맹이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강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옆에 선 유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유진은 변함없이 서늘한 표정으로 강호를 응시하고 있었다. 말했잖아요, 강호 씨. 당신이 언젠가 어머니에게 접근해올 때를 대비해 계속 준비해왔다고. 어머니를 고통받게 한 당신을 전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절대 놓아줄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유진의 바닥을 알 수 없는 치밀함에 강호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었다. 김 변호사는 손에 든 파일을 착 덮으며 무자비한 선고를 내렸다. 강호 씨, 당신에게는 미연님에 대한 악의적 유기로 인한 위자료, 그리고 유진 군에 대한 15년치의 미지급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합니다. 더해서 유라 씨. 갑자기 이름이 불린 유라가 흠칫 어깨를 튕겼다. 당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 18세였다고는 하나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육체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낸 책임은 무겁습니다. 유라 씨에게도 상간녀로서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두 분에 대한 청구액은 지연 손해금을 포함해 총액 3억 원이 되겠습니다. 3억 원. 강호와 유라의 비명이 훌륭하게 겹쳤다. 낼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유라가 앙칼진 목소리를 내며 미친 사람처럼 강호의 멱살을 잡았다. 오빠가 난 속은 거라고. 사실은 태성이 자식인데 오빠가 멋대로 자기 애라고 믿고 날 끌어들인 거잖아. 난 아무 상관없어. 닥쳐, 이 도둑고양이 같은 년아. 강호도 지지 않고 유라를 밀쳐내며 고함을 질렀다. 내년이 날 꼬드긴 거잖아. 네가 그때 선생님 애가 생겼어요 라고 뻥만 안 쳤어도 난 미연이를 버리지 않았어. 내년이 다 내놔. 오빠야말로 내 젊은 몸뚱어리 노린 주제에 엘리트인 척 오지게 하네. 이 호라비 냄새나는 늙은이야. 아까까지 우아한 엘리트 가족을 자처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맨바닥을 뒹굴며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추악한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라면 15년간 함께한 상대조차 태연하게 팔아넘긴다. 그것이 이 두 사람의 본성이었던 것이다. 주변 학부모들은 그 너무나도 천박한 꼴에 미간을 찌푸리며 완전히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이제 그쯤 해두지. 성운고 최 이사장의 일갈이 울리고 경비원들이 억지로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강호는 헉헉 숨을 몰아쉬며 핏발선 눈으로 유진을 노려보았다. 너희들 날 지옥에 떨어뜨려서 그렇게 즐겁냐. 하지만 말이야, 없는 돈은 못 내. 난 방금 최 이사장한테 파면당한 백수라고. 퇴직금도 안 나올 테고 모아둔 돈은 유라가 명품사 제끼느라 진작에 바닥났어. 3억 원이라는 큰돈, 물구나무를 서도 못 낸다고. 강호는 적반하장으로 미친 듯한 웃음소리를 냈다. 하하하, 꼴 좋다.
내 돈을 뜯어내려 해봤자 헛수고였네. 변호사 비용만 날린 꼴이지. 흑수저들이 무리해서 변호사 따윈 고용하니까 자멸하는 거야. 자신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 승리감에 취한 강호. 그 얄팍한 모습을 보며 나는 그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람은 정말 뼛속 깊이 썩어 빠졌구나. 하지만 강호의 그 최후의 저항조차 유진은 진작에 꿰뚫어 보고 있었다. 없는 돈은 못 낸다고요? 유진은 미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얼음처럼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강호씨. 당신은 못 내는 게 아니라 감춰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호의 미친 웃음소리가 딱 멈췄다. 아까 성운고 학부모들에게서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뒷돈 계좌 이야기가 나왔었죠. 유진은 다시 스마트폰을 조작해 어떤 화면을 김 변호사와 최 이사장에게 보여주었다. 강호 씨는 그 더러운 뒷돈이 한국 경찰이나 국세청에 들키지 않도록 해외 조세도 피처, 즉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자산을 빼돌리고 있었죠. 그 계좌의 잔고 한화로 약 5억 원. 틀립니까? 강호의 눈알이 이번에야말로 튀어나올 정도로 크게 떠졌다. 대체 왜? 고등학생인 유진이가 절대 들킬 리 없는 해외 차명 계좌의 존재까지 알고 있단 말인가. 경악의 차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강호에게 유진은 확인 사살을 날렸다. 어떻게 절대 걸릴 리가 없는 해외 계좌를 고등학생 꼬맹이가 어떻게 안 거냐. 강호는 마치 악마에게라도 노려진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 이빨을 부딪히며 유진을 올려다보았다. 조세도 피처를 이용한 차명 계좌. 그것은 강호가 지금까지 학부모들에게 뜯어낸 더러운 뇌물의 종착지이자 그의 목숨보다 소중한 전 재산이었다. 유진은 가엾은 벌레를 보듯 서늘한 눈으로 강호를 내려다보았다. 간단한 일입니다. 당신의 관종 같은 과시욕과 허술함이 스스로 무덤을 판 거죠. 뭐라고? 강호 씨, 당신은 DC 인사이드나 블라인드 같은 익명 커뮤니티 부계정에서 흑수저들을 혐오하는 엘리트 교사를 자처하며 툭하면 자산 인증 캡처 화면을 올리며 자랑질을 했었죠. 유진의 말에 강호는 흠칫 온몸을 크게 튕겼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그 계정을 특정하고 당신이 올린 이미지에 아주 미세한 배경 비침이나 모자이크 처리 누락, 게시물 업로드 시간의 패턴 등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거기서 당신의 IP 주소와 은닉 계좌의 지점을 역추적해내는 건 저에게 있어 수학 기초 문제를 푸는 것보다 쉬운 작업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헉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고등학생이 단 혼자서 저기까지 뒷조사를 마쳤단 말인가. 지난 15년간 어머니인 나를 모욕한 원한을 갚기 위해 유진은 무서울 정도의 집념과 천재적인 두뇌를 무기 삼아 강호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린 것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내 완벽한 계획이 이런 밑바닥 꼬맹이에게. 강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짐승 같은 앓는 소리를 냈다. 김 변호사가 무자비하게 선고한다. 유진 군이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미 법원에 해당 계좌의 가압류 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로써 위자료와 양육비 3억 원은 당신의 은닉 자산에서 아주 확실하게 일시불로 회수하도록 하죠. 안 돼. 강호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을 쾅쾅 내리쳤다. 내 돈이야.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필사적으로 모은 내 돈이라고. 그걸 너희 따위에게 뺏길까 보냐. 필사적으로 모았다고? 학생들의 미래를 돈으로 팔아넘겨놓고 참 당당하게도 짓거리는군. 최 이사장이 얼음 같은 목소리로 내뱉었다. 남은 2억 원도 우리 성운고등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국세청에서 때릴 막대한 추징금으로 깔끔하게 증발하겠지. 강 선생은 말 그대로 알거지야. 강호는 흰자위를 보이며 거품을 물기세로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의 원천이었던 지위도, 가족도, 돈도 고작 몇십 분 만에 전부 잃어버린 것이다. 그때였다. 멀리서 우웅하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다가왔다. 경찰차 한 대가 대성고등학교 정문 앞에 멈춰 서더니 안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 몇 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내렸다. 경찰? 강호가 감전된 듯 고개를 들었다. 내가 불렀네. 최 이사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자네의 뇌물수수와 횡령 증거는 이미 경찰에 넘긴 상태라네. 오늘 이 입학식에서 자네가 날뛰게 둔 건 확실하게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지. 히익, 싫어. 난 엘리트란 말이야. 감방 따위에 들어갈 인간이 아니라고. 강호는 추하게 바닥을 기어다니며 도망치려 했지만 순식간에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양팔을 뒤로 꺾였다. 아프다고? 놔. 나쁜 건 내가 아니야. 저 유라라는 년이 날 꼬드긴 거라고.
수갑이 채워지면서도 강호는 추악하게 유라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그 유라는 강호가 수갑찬 모습을 보고 순간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다행이다. 오빠가 잡혀가면 난 더 이상 냄새나는 호랍이 뒷바라지 안 해도 되겠네. 위자료 같은 건 안 내. 난 빈털털이니까. 유라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유진이 그런 그녀의 도주를 허락할 리 없었다. 유라씨, 어딜 가시려는 겁니까? 유진의 서늘한 목소리가 유라의 등에 꽂혔다. 힉, 왜, 난 아무 상관없잖아. 속은 피해자라고. 유라가 뒤를 돌아보며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피해자라니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시죠. 유진은 손에 든 스마트폰을 조작해 이번에는 유라를 향해 냉혹한 사실을 들이밀었다. 여러분, 대기 학생의 진짜 친아빠인 일진태성씨 말입니다만 그는 현재 엄청난 사채빚을 지고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라씨, 당신은 그 빚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뭐라고? 유라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그동안은 성운고 특목반 교사의 아내라는 타이틀과 돈이 있었기 때문에 사채업자들도 당신을 봐주고 있었겠죠. 하지만 강호 씨가 구속되고 자산도 싹 다 가압류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빚쟁이들은 당장 빈털터리가 된 당신에게 득달같이 몰려갈 겁니다. 위자료까지 합치면 평생 뼈 빠지게 갚아도 못 갚을 지옥의 시작이네요. 유라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싸주고 발작하듯 소리치기 시작했다. 싫어. 난 사모님이 돼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한단 말이야. 이런 건 거짓말이야. 이거 놔라. 미연아, 나 좀 살려줘. 옛날에 사랑했던 사이잖아. 경찰차에 쑤셔 넣어지면서 강호가 찌질한 목소리로 내게 목숨을 구걸한다. 유라는 땅바닥을 나뒹굴며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리고 남의 자식으로 15년을 살아온 대기는 그저 허망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 채 서 있었다. 15년 전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코웃음 치던 자들의 이것이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운 말로였다. 경찰차 문이 쾅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간다. 소란스러웠던 벚꽃길에 마침내 정적이 찾아왔다. 끝났네요, 어머니. 유진이가 잔뜩 긴장했던 표정을 풀고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유진이를 꽉 끌어안았다. 고마워, 유진아. 정말 고마워. 15년간의 고생과 질척거리는 저주가 전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감동에 젖어있는 내게 유진이는 조금 난처한 얼굴로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다. 엄마, 우는 건 아직 일러요. 사실 엄마한테 아직 말 안 한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거든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유진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강호와 유라의 복수는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완벽하게 끝났을 텐데 이 이상 대체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걸까? 엄청난 비밀이라니? 강호 일당에 대한 복수극이 통쾌하게 막을 내린 후 나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유진이를 바라보았다. 나의 당혹스러움을 덜어주려는 듯 유진이 옆에 서 있던 김진우 변호사가 아까 강호 일당을 향해 짓던 차가운 표정을 거두고 아주 온화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미연님, 사실 저는 오늘 유진 군으로부터 또 하나의 매우 중대한 임무를 위임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중대한 임무요?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아까와는 다른 고급스러운 가죽 장정의 파일을 꺼냈다. 아까 유진 군이 중학생 시절 스스로 제 사무실을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유진 군은 단순히 위자료 청구를 의뢰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개발한 특정 사업의 법인 등기와 특허 출원 대리 업무도 제게 맡기셨습니다. 사업? 특허요? 내 머릿속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내 눈앞에 있는 건 고작 15살 난 내 아들이다. 사업이니 특허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유진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엄마, 내가 맨날 방에서 컴퓨터 모니터 보면서 심각한 표정 짓고 있던 거 기억나요? 응.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난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해서 의료용 화상진단 AI를 개발하고 있었어.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다고 엄마한테 늘 말했잖아. 유진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정식 의사가 돼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 되려면 아직 몇 년이나 더 걸리잖아.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 지식과 기술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했고 그걸 김진우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특허를 출원했던 거야.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대성고 고동만 이사장이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유진 군이 개발한 그 AI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획기적인 물건이라네. 자그마치 지난달에 미국의 거대 다국적 의료기기 기업이 그 시스템의 특허권과 독점 사용권을 어마어마한 금액에 사들였지 뭔가. 어마어마한 금액이요?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김 변호사가 가죽 파일을 열어 서류 한 장을 내게 내밀었다. 리언님, 유진 군이 그 외국계 다국적 의료기업과 맺은 계약의 총액은 한화로 무려 100억 원입니다. 100억? 나는 나도 모르게 꽥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100억 원이라니. 로또 1등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평생 구경도 못할 숫자다. 물론 유진 군은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제가 자산관리 서포트를 맡고 있습니다. 이미 세금 등 복잡한 처리 절차는 완벽하게 끝마쳤고 현재 미연님과 유진 군의 공동명의 계좌에는 평생을 펑펑 쓰며 살아도 다 못 쓸 엄청난 액수가 고스란히 입금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나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니지? 내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자. 거기에는 정말 0이 너무 많아 한눈에 세기도 힘든 예금 잔고가 뚜렷하게 찍혀 있었다. 유진이가 천천히 내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나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엄마 손. 찬물로 식당 그릇 닦고 무거운 택배 박스 나르고 하느라 이렇게 굳은 살박이고 갈라졌네. 유진의 엄지손가락이 내 손끝에 물집과 거칠어진 피부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나 계속 분했어. 그 남자한테 버림받은 뒤로 엄마가 나를 위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뼈 빠지게 일하며 희생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내가 반드시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맹세했어. 유진아, 엄마, 이제 식당 파트타임 3개씩 안 뛰어도 돼. 새벽같이 일어나서 추운 도시락 공장으로 출근 안 해도 돼. 이제부턴 내가 엄마 평생 편하게 모실게. 지금까지 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요, 엄마. 유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평소엔 어른스럽고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던 유진이가 오로지 나를 생각하며 저렇게 펑펑 울어주고 있다. 그 사실이 무엇보다도 기뻤다. 유진아, 고마워. 엄마야말로 널 내 아들로 낳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나는 다시 유진이를 꽉 안아주며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100억 원이라는 큰돈을 얻었다는 사실보다 나를 아끼는 아들의 깊은 효심과 다정함이 내 마음을 따스한 빛으로 가득 채워주고 있었다. 아, 그리고 엄마. 유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은빛 열쇠 하나를 꺼냈다. 사실 지금 살고 있는 낡은 빌라. 지난달에 몰래 빼버렸어. 어제 김진우 변호사님한테 부탁해서 보안 철저한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 펜트하우스 샀으니까 입학식 끝나면 바로 우리 새 집으로 가자. 뭐? 벌써 집까지 사버렸다고?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진 내 얼굴을 보고 유진이도 김 변호사도 고 이사장님도 다 함께 파하하 소리 내어 웃었다. 벚꽃잎이 축복을 내리듯 우리 머리 위로 사뿐히 내려앉고 있었다. 15년 전에 지옥 같았던 나날들에서 벗어나 우리는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거머쥐게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자의 이 눈부신 해피엔딩은 동시에 어떤 남자에게 있어 궁극의 절망을 의미하고 있었다. 며칠 뒤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싸늘한 구치소 쇠창살 안에 갇혀있던 강호는 면회실의 낡은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고 짐승 같은 절규를 토해내게 된다. 자신이 15년 전 늙은 여자의 유전자라며 밑바닥 취급하고 버렸던 아들이 사실은 세계를 경악게 한 천재였으며 100억 원의 자산을 거머쥐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강호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하고 만다. 며칠 뒤 차갑고 무기질적인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인 어둑어둑한 구치소 독방. 강호는 지급받은 후줄근한 수의 차림으로 방구석에 웅크려 있었다. 어이, 운동 시간이다. 빨리빨리 나와. 교도관의 쌀쌀맞은 목소리에 강호는 초점 잃은 눈을 멍하니 돌렸다. 한때 엘리트 교사라며 거들먹거리던 위세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머리카락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볼살이 푹 패였으며 폭삭 늙어버린 꼴이었다. 학부모들로부터 뜯어낸 뇌물과 성비위, 그리고 그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 그가 오랜 세월 겹겹이 쌓아올린 추악한 이면이 만천하에 드러나 매일같이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발뺌할 수 없는 빼박 증거들 앞에 이제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강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걷고 있을 때 교도관 휴게실의 작은 TV에서 정오뉴스의 앵커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고등학생이 의료계에 혁명을 일으킬 역사적인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올해 명문 대성고등학교 1학년에 수석 입학한 이유진 군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의료용 화상 진단 AI 시스템이
미국의 거대 다국적 의료기업에 약 100억 원에 매각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호의 질질 끌리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이유진 군은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마음으로 이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TV 화면에는 입학식 날 유진의 가슴팍에서 빛나던 그 황금 배지를 달고 있는 유진이의 증명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띄워져 있었다. 유진아. 강호는 쇠창살을 부여잡고 TV 화면에 매달리듯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다. 저거 봐. 저거 내 아들이야. 내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내 아들이라고. 100억. 그래, 나한테는 아직 100억이 있어. 저 녀석은 내 핏줄이니까 저 돈은 내 거라고. 시끄러워. 조용히 하고 빨리 걸어. 교도관이 경찰봉으로 쇠창살을 세게 내려치자 강호는 움찔 어깨를 움츠렸다. 저게 당신 아들일 리가 있나. 뉴스에서도 말하잖아. 홀어머니가 키워주셨다고. 자기 제자 학부모들 피나 빨아먹던 인간 쓰레기 범죄자랑 저런 반듯하고 훌륭한 천재고등학생이 핏줄이 이어진 부자 관계일 리가 없잖아. 허세도 작작 부리시오. 교도관의 냉혹한 팩트 폭력이 강호의 가슴을 날카롭게 도려냈다. 그래. 난 그 녀석을 늙은 할망구의 유전자라고 모욕하며 쓰레기처럼 내다버렸어. 내 진짜 우월한 아들이었는데 만약 그때 미연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만약 유진이를 자신의 아들로 품고 키웠더라면 지금쯤 자신은 100억 원을 번 천재의 아버지로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상류층 라이프를 즐기며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스스로 저지른 15년 전의 오만하고 멍청한 선택이 얼마나 막대한 이익을 시궁창에 처박아 버린 것인가. 그 뼈저린 사실을 깨달은 순간 강호는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뒹굴었고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를 내질렀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뼈저리게 후회하며 통곡한들 그를 불쌍하게 여겨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강호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넣듯 그날 오후 면회를 온 국선 변호인이 결정적인 절망의 소식을 전했다. 강호 씨, 당신의 아내인 유라 씨 말입니다만 완전히 잠적했습니다. 뭐라고요? 아크릴판 너머에 앉은 변호사의 말에 강호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당신이 구속된 직후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와 캐피탈 현금 서비스 한도까지 꽉꽉 채워 현금을 인출한 뒤 도망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떠안고 있었다던 전 남자친구의 어마어마한 사채빚, 그녀가 연대보증인 명의를 강호 씨 이름으로 몰래 갈아치워 놓고 사라져버렸더군요. 아니, 무슨 개소리야. 내가 왜 그 양아치 새끼 빚을. 물론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지금의 강호 씨에게는 그 소송을 진행할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죠. 또한 미연님과 유진 군에게 지불해야 할 위자료와 양육비 3억 원은 강호 씨의 페이퍼 컴퍼니 은닉 계좌에서 전액 칼같이 추심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 학생에게서 전원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내 인생에 엮이지 마라. 당신 얼굴 따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더군요. 강호는 눈을 허옇게 까뒤집고 입에 거품을 물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돈, 지위, 명예, 그리고 가족.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을 잃고 평생을 바쳐도 갚지 못할 어마어마한 사채빚과 범죄자의 낙인만이 남았다. 이것이 타인을 깔보고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 살아온 한 남자의 너무나도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운 최후였다. 한편 강호의 남은 뼈골까지 다 빼먹고 혼자 도망치려 했던 유라도 결코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살려줘. 밤의 활락과 으슥한 뒷골목에서 유라는 험악하게 생긴 덩치 큰 산의 몇 명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아스팔트 바닥에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내년이 감히 우리 눈을 피해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냐? 태성이 새끼빚, 내년이 연대보증인으로 묶여있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고? 아니야. 내 빚 아니야. 전남편 강호한테로 명의 다 넘겼단 말이야. 어디서 얄팍한 잔머리를 굴리고 지랄이야. 그 꼰대 교사놈은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는데 빈털터리 노친네한테서 돈이 나올 구석이 어디 있어? 사내 중 한 명이 유라의 배를 무자비하게 걷어찼다. 넌 이제부터 아주 특별한 섬으로 가서 되질 때까지 몸 굴리면서 일해줘야겠다. 내년 전 남친 빚 원금에다 이자, 그리고 네가 도망다닌 민폐 수수료까지 합쳐서 대충 5억 정도 되려나? 5억, 거짓말이야. 난 펜트하우스 사모님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럴 순 없어. 유라의 처절한 비명은 밤의 어둠 속으로 먹혀 들어갔고 그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젊음과 반반한 외모만을 무기 삼아 남의 가정을 파탄내면서까지 손에 넣었던 거짓된 상류층의 삶. 그 대가는 평생 햇빛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짜 지옥 같은 밑바닥에서 노예처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으로 치러지게 된 것이다. 15년간 나를 지옥 밑바닥에서 고통받게 했던 두 악마는 이렇게 완전히 자멸하며 사회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그 쓰레기들이 지옥불로 떨어져 내리던 무렵 나와 유진이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었다.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 지상 40층에 위치한 최고급 주상복합 펜트하우스, 최고급 대리석이 깔린 널찍한 거실의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그 너머로는 보석 상자를 쏟아부은 듯한 눈부신 서울의 야경이 지평선 너머까지 한눈에 펼쳐져 있었다. 나는 푹신한 최고급 이탈리아제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아 갓 우려낸 따뜻한 캐모마일 티의 향기를 음미하며 조용히 그 빛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아직 안 자고 있었어? 거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부드러운 실내복 차림의 유진이가 눈을 비비며 걸어 나왔다. 미안해, 유진아. 야경이 너무 예뻐서. 왠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서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잠이 안 오네. 내가 부드럽게 미소 짓자 유진이도 총총걸음으로 다가와 내 곁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꿈 아니야, 엄마. 여긴 우리들의 진짜 새집이고 앞으로 우린 평생 여기서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제 겨울에 외풍 드는 방에서 떨 일도 없고 밤늦게 마트에서 마감 세일 스티커 붙은 반찬 서로 눈치 보며 집어올 필요도 없어. 유진의 다정한 목소리에 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15년 전의 그날 밤, 혼몸도 아닌 만삭의 몸으로 쫓겨나갈 곳 없이 찬 바람 쌩쌩 부는 공원 벤치에서 홀로 덜덜 떨었던 그날. 지갑엔 단돈 몇만 원밖에 없었고 절망과 공포에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었다. 41살 늙은 할망구가 낳은 아이 따위 멀쩡한 어른으로 자랄 리가 없지. 전남편 강호가 뱉었던 그 잔혹한 폭언이 오랜 세월 저주처럼 내 마음을 올가매고 있었다. 식당 알바를 3탕이나 뛰며 매일 수면 시간은 3시간 남짓. 독한 주방 세제에 손끝이 짓무르고 갈라지도록 일만 했던 나날들. 유진이에게 새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했고 참고서도 헌책방에서 누군가 쓰다 버린 낡은 헌책만 물려주어야 했다. 그럼에도 유진이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엄마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며 예쁘게 웃어주었다. 있지, 유진아. 응? 엄마는 말이야. 15년 전 널 가졌던 것, 그리고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들어도 널 내 손으로 훌륭하게 키워내겠다고 결심했던 것.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올바르고 가장 완벽한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진심으로 생각해. 엄마, 강호 씨가 널 향해 우월한 유전자 운운하며 깔보았을 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분했어. 하지만 유진아,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그런 얄팍한 포장지가 아니야.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시련에 맞서는 올곧은 노력,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려는 강인함. 네가 너의 그 삶의 방식으로 보란듯이 증명해 주었잖니. 유진이는 쑥스러운 듯 배시시 웃으며 내 어깨에 살포시 손을 얹었다. 나야말로 고마워요. 엄마가 날 믿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듬뿍 키워주었기 때문에 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사람들이 날 천재라고 부르지만 내 두뇌는 엄마가 매일 새벽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밥과 다정한 미소가 만들어준 거야.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에서 또다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다. 이번의 눈물은 슬픔도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다. 내 인생 최고의 행복감과 모든 헌신이 보상받았다는 충만함에서 우러나온 가장 따뜻한 눈물이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아름다운 강남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후일담이지만 그 후 강호에게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김진우 변호사님을 통해 연락이 왔다. 성운고 측의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국세청의 세금 폭탄으로 인해 강호의 자산은 말 그대로 마이너스 상태. 출소한다 해도 평생 공사판 일용직 같은 가혹한 육체노동을 하며 빚만 갚다 생을 마감할 어둡고 비참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편 유라는 떠하는 거액의 사채비 때문에 빚쟁이들에게 끌려가 음지의 가혹한 불법 업소로 팔려 넘겨졌고 2번 다시 양지의 세계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고 자신보다 약한 자를 짓밟으며 사리사욕을 위해 인륜을 저버린 자들. 그들은 모두 자신이 뿌린 악의의 씨앗에 의해 스스로 파멸을 맞이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정말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보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내일도 학교 가야 하니까 이제 그만 자러 가렴. 내가 눈물을 훔치며 부추기자 유진이는 응, 엄마도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부드럽게 웃으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조용해진 넓은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나는 다시 한번 야경을 향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있던 15년치의 무거운 응어리는 이제 씻은 듯이 사라졌다. 41세 늦은 나이에 출산, 남편의 끔찍한 배신과 이혼, 그리고 싱글맘으로서의 뼈 깎는 고통의 나날.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었지만 내 인생은 이 눈부신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라고 지금은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앞으로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유진이와 함께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아갈 테야. 화려한 야경을 향해 마음속으로 그렇게 힘차게 선언하고는 나는 더할 나위 없이 벅찬 마음을 안고 포근한 최고급 침대로 파고들었다. 창밖으로는 봄날의 밤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고 새로운 내일이 찬란한 희망의 빛과 함께 바로 턱 밑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감상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떠셨나요? 15년 전 만삭의 아내를 냉혹하게 버린 쓰레기 남편과 불륜녀 제자. 그들은 인과응보의 섭리에 따라 스스로의 악행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처절하게 자멸해 갔습니다. 반면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자식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고 헌신적으로 아들을 키워낸 미연님. 그 깊은 사랑과 희생이 유진군이라는 눈부신 천재를 키워냈고 보기 좋게 대역전의 행복을 거머쥐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는 날이 오나 봅니다. 미연님과 유진 군 모자의 앞날이 늘 눈부시게 찬란하기를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에 사이다를 느끼셨거나 감동하셨다면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